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연속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연속도 내용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그래서 그중 첫 번째 내용이 뭐라고 얘들아? 어? 일단 이산의 모든 문제는 다 표로 푸는 거지. 확률 분포표. 연속의 모든 문제 다 뭘로 푼다 그랬어? 그중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공부할 내용이 바로 뭐야?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라고 해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understand? 우리가 이산은 사실 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이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그 표를 보고 내가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냐가 핵심이지. 근데 우리 이 시간 얘기하는 이 연속은 있잖아. 평균 분산에 대한 내용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 그러니까 평균 분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무조건 뭐만 구할 수 있으면 돼? 확률만 구할 수 있으면 되는데, 우리 이번 시간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해서 너네가 연속은 따갈 필요 없고 무조건 누구만 구할 수 있으면 돼? 확률만. 요거만 기억하면 끝이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첫 번째 이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성질이라고 걸 배워. 뭘 배운다고? 성질. 근데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 확률 밀도 함수 파트는 얘들아, 이 성질에 대한 내용을 배움과 동시에 이게 처음이자 끝이야. 그러니까 네가 머릿속에 일단 기억할 건 딴 거 없고, 연속 확률 변수는 모든 문제를 함수를 푸는데 이 함수가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고. 괜찮아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는 평균 분산에 대한 내용은 구할 필요가 없고 오로지 누구만 구할 수 있으면 돼? 확률만 구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 확률을 누구를 이용해서? 저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거다. 이것만 기억을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은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 이게 성질이라기보다는 뭐에 가까워? 이게 정의에 가까워서 우리 이 시간에 확률 밀도 함수 성질 세 가지를 배울 건데, 이 세 가지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왜 웃어? 미친 새끼야? 자, 뭐 하는 거라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야. 확률 밀도 함수의 기본은 뭐냐면 y는 일단 fx라는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제시가 돼. 그럼 언제나 x에 대한 뭐가 나와? 정의역의 범위가 나와.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봐봐. 이 범위가 만약에 알파에서 베타까지라고 하면 우리는 이거 알파에서 베타까지만 관심이 있는 거고, 그 외적인 나머지는 뭐야? 관심을 아예 안 가져도 상관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일단 첫 번째 너네가 기억해야 될 게, 이 시간 얘기하는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은 자 이런 거야. 만약에 fx가 있고 범위가 이래. 그럼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래서 요 놈의 그래프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함수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우리는 그래프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요 그래프가 만약에 내가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럼 이제 또 우리는 또 이걸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 저 새끼는 또 뭐야? 내 맘대로 그려본 거야 한번. 형이상학적으로. understand? 근데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말해봐. 매우 높지. 여기서는 없는데 이 다음 번째에서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요즘 어디를 알파라고 하고, 봐봐. 이쯤 어디 베타라고 치면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확률 밀도 함수는 기억해. 여기는 아예 관심이 없고 이 안쪽만 관심을 두면 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성질이 뭐냐면, 확률 밀도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지 내가? 말해봐. 확률을 구할 수 있어야 되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확률을 무조건 일단 범위를 제한해. 뭘로 제한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A에서 X가 어디까지? B까지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이 확률을 면적으로 구한다. 이걸 기억해.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쉽게 하면 이런 느낌이지. 만약에 우리가 요쯤 어디를 A라고 하고, 들어봐. 듣기만 해 얘들아. 이쯤 어디를 내가 B라고 할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착각하는 사람들은 이 확률 밀도 함수의 이 함수 값이 확률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 게, 들어봐. 이 안에 있는 그럼 이런 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럼 A와 B 상에서 이런 값들은 몇 개나 있을까? 무수히 많을 거고. 그럼 이걸 우리가 이 값들로 만약에 확률 값들을 체크한다라고 친다면, 여기는 얘는 무수히 많은 놈이 다 양수잖아. 근데 얘는 발산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모순이 생겨. 그래서 우리는 확률을 뭘로 구하냐면 면적으로 구하는데, 이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면적이 어디야? 나와 있는 x축과 곡선 그리고 a, b 사이에 둘러싸인 요 넓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요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냥 정의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다는 거지. 그래서 확률을 뭐야? 면적으로 구하는구나.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 그래서 확률을 면적으로 구한다는 건 받아들여야 돼.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면적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곡선과 둘러싸고 있는 부분의 면적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적분을 이용하면 되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적분이 안 쓰이는 건 아닌데 요런 곡선은 안 나오고 적분을 이용하는 문제가 이쪽에서 안 나와. 그 말은 즉슨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확률을 구하는 게 포인트인데 적분을 이용할 수 없다면 이쪽에 나오는 모든 문제는 전부 다 뭘로 나온다? 직선으로 나온다. 이걸 기억해야 돼. 그리고 만약에 곡선이 나오잖아. 그럼 직접 면적을 구할 필요가 없는 문제인 거야. 내 말 알겠어?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럼 면적을 우리가 확률로 계산하다 보니까 여기 봐. x가 a일 때 이런 확률 같은 경우는
A점에 해당하는 요 선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은 면적을 가져 안 가져? 안 가지니까 얼마야? 0인 거지. 확률은 씨발 최대값이 1이야. 0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특정 값의 확률은 기억해. 언급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전부 다 0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시간 얘기하는 들어봐. 이사는 연속은 그러면 특정 값의 확률은 0이니까 요게 등호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산에서는 확률을 물어볼 때 저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중요하거든. 하지만 이산은 연속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상, 이하, 미만, 초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나머지는 술술인 게 그래서 확률을 면적으로 구한다는 걸 알았어. 괜찮아 얘들아? 대충 어떤 면적인지 알겠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확률을 면적으로 구하니까 굳이 우리가 이 면적을 굳이 수학적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야 얘들아. 근데 이걸 사용하는 문제가 거의 나올 일이 없다는 게 지금 내가 한 말이고.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 그럼 확률을 면적으로 구하다 보니까 이 알파에서 베타까지가 전체잖아. 그럼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 전체 면적은 항상 뭘까? 전체 확률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확률은 언제나 얼마니까? 1이니까 오케이. 두 번째 우리는 이 전체 면적이 항상 얼마나 걸 알 수 있어? 전체 면적이 항상 1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 세 번째가 그럼 확률을 원래 우리가 원리적으로는 적분으로 구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에서 확률이 전부 다 뭐지? 확률이 음수가 나올 수도 있나? 그럴 순 없지. 확률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되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적분으로 우리가 확률을 구하는 건데 이게 언제나 그럼 양수가 나오려면 안에 있는 이 fx가 뭐야? 항상 양수여야 돼. 그 세 번째는 확률 밀도함수는 언제나 뭐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이쪽에서 평가원의 문제가 나오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 세 개를 뭐야? 같이 물어봐. 그리고 이게 간혹가다 뭐 자주 내진 않지만 내신에서는 이성질을 물어보는 문제를 낼 수 있어. 그래서 뭐 다음 중 확률 밀도함수가 아닌 것은 뭐 다음 중 확률 밀도함수인 것은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럼 우리는 뭐 확인하면 돼? 전체 정역의 구간에서 면적이 1 나오냐? 그리고 모두가 0보다 크냐? 이거 두 개로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걔는 확률 밀도함수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야? 평가원에서는 얘들아 이 확률을 물어보는 문제만 나오지 확률 밀도함수를 판단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이번 사이클에서는 요 내용 세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까? 요것만 알면 끝인데 보통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너네가 뭐 삼각형의 넓이라든가 사다리꼴 뭐 이런 넓이 구할 수 있으면 전혀 문제 풀 때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한 확률 밀도함수도 마찬가지야. 우리 예전에 이산 배울 때 봐봐. 이산의 문제 유형이 몇 가지라 했지 그때가? 이산의 문제 유형 두 종류 있다 그랬어. 하나가 표가 제시된 문제와 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 그치? 그럼 우리 이 시간 얘기하는 확률 밀도함수도 문제 유형이 몇 가지일까? 두 가지야. 첫 번째 뭘까? 그래프가 주어진 문제와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은 문제. 근데 이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문제의 식이 나와서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상황도 그래프가 주어진 걸로 봐야 되는 거야. 그 말인즉슨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았던 문제는 뭐야? 아예 함수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야. 그럼 그때는 우리가 봐봐. 첫 번째 그럼 그래프가 주어진 문제는 어떻게 풀어? 그래프를 보고 이걸 이용해서 풀면 돼. 전혀 어렵지가 않아. 그럼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은 문제는 어떻게 풀지? 대충 그려놓고 풀면 돼.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얘기하는 확률 밀도함수는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누구에 비해서? 이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부할 내용이 어때? 매우 적은 거지.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기본 1번 보면 이런 거야. 자, fx가 보자 얘들아. 기본 1번. fx가 뭐래? 1-ax래. 자, 직선이야. 근데 x에 대한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1에서 x가 어디? 3까지. 근데 문제는 1과 2 사이의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지? 여기 봐. 그럼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1과 2 사이의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 봐봐. 그럼 니네 여기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여기 등호가 들어가지 않았다 들어갔다는 여기선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는 문제에 뭐 특별한 조건이 있어 없어? 없어. 왜? 뭐 A에 대한 뭐 조건 이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우리는 봐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일단 그래프가 나왔지? 함수가 나왔지? 그럼 이 그래프 우리가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 어떻게 그려?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는 A를 알아야지 뭐 정확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A를 몰라도 저것만 위배되지 않게끔만 그리면 돼. 근데 이때가 여기서 말하는 저것만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 우리가 함수에서 봐야 될 부분은 어디서 어디까지야? 1에서 3까지야 얘들아. 이 외적인 부분은 아예 확인할 필요가 없어. 근데 얘는 지금 우리가 뭐 A를 양수라고 제한절을 깔았다 쳐도 뭐 얘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올라가는 경우는 내가 보기엔 큰 문제가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요 1과 어디 사이에서는 3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무조건 여기서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뭐 대충 이렇게 그리거나 이렇게 그리거나 답은 아무렇게나 해도 다 똑같이 나와. 그래서 난 그냥 됐어. 이렇게 할래. 언더스탠? 그럼 얘가 fx라고 친다면 우리가 1과 2 사이에서의 확률이란 거는 1에서 2까지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지? 예. 그래 안 그래? 네. 맞아? 네. 그럼 우리가 하려는 뭐야? 일단 A를 구해야지. 그럼 A를 구하려면 어떻게? 뭘 구해? A를 뭘로 구해? 전체 면적이 1이다로 구하는 거야. 그럼 얘는 일단 사다리꼴이니까 이 안에 1을 집어넣으면 요 길이가 얼마야? 1-A고 요 안에 3을 집어넣으면 요 길이는 얼마지? 1-3A야. 됐어? 네. 줄 필요 없어. 근데 이거 높이가 얼마니까? 2니까 이 전체 면적은 2 곱하기 2를 더할 거야? 더해야지 뭐해 18 안 더해? 더할 거지? 그럼 2를 더하면 2 마이너스 얼마야? 요거에 2분의 1을 한 게 1 나와야 돼. 언더스탠? 네. 그럼 얘랑 지워내면 2 빼기 4A가 1 나와야 되고 그럼 4A가 얼마야? 1이죠? 넘어가고 넘겨야 되니까 그럼 A는 얼마가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A가 4분의 1이니까 그래프를 잘못 그렸네? 이해돼? 네. 야, A가 4분의 1이면 얘가 이렇게 나왔어야지. 근데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상관없다고 얘들아. 그럼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A가 4분의 1인 거 알았지? 네. 그럼 이제 뭐 이거 다시 그려도 되는데 뭐 굳이 그릴 필요까지는. 근데 다시 그려. 니네 또 내가 다시 안 그리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A가 4분의 1이니까 저 확률일당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 알았어. 네. 뭐 이런 느낌이겠지. 그래 안 그래? 아이고 씨발 정신 안 차려? 이런 느낌이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는 어차피 어디에서? 1에서 어디까지? 3까지만 알면 되니까 요거는 필요가 없다고. 괜찮아? 네. 근데 문제가 물어본 게 1에서 어디까지? 2. 2까지의 면적이니까 우리는 요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지. 됐어? 네. 그럼 우리는 일단 높이 얼마? 1이고 이 안에 1을 집어넣으면 여기 4분의 1 넣자. 괜찮지? 네. 그럼 여기는 얼마야? 4분의 3이고 여기는 얼마야? 네. 4분의 2가 되겠지? 네. 그럼 이 둘 더해서 이거 해서 곱하기 2분의 1 하면 답 나오지. 그래서 답을 굳이 구해주면 4분의 5에다가 반나누기 되면 8분의 얼마?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오케이? 네. 그냥 이런 느낌의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이 세 가지 성립만 머릿속에 싹 집어넣으면 이 연속 쪽은 다시 한번 여긴 무조건 점수를 따야 되는 부분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봐봐. 뒤로 쭉 가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발전 2번에다 별표 하나 칠까 얘들아? 발전 2번? 발전 2번은 사실 이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야. 연속 확률 변수의 문제는 맞긴 하거든 얘들아? 네. 하지만 니네가 딱 봤을 때 이 문제는 문제 흐름이 뭘로 넘어가? 그치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독립식 확률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네. 봐봐. 일단 확률 변수 x의 확률 별도 함수가 이게 봐 2분의 1 x래. 그럼 이거는 함수를 완전히 오픈시켰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잘은 모르겠으나 2분의 1 x면 대충 뭐 이런 느낌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럼 x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간 거지? 0에서 2까지니까 여기가 2면 얘는 얼마 나와? 이건 거야. 됐니? 그런데 매회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0과 1 사이라 그랬어. 그럼 얘는 여기까지 이 면적이 바로 뭐가 돼? 확률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잽싸게 우리는 이렇다고 알고 그럼 3회 독립시행에서 A가 2에 일어날 확률이니까 자 가자 얘들아. 어렵지 않은 게 일단 이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밑변의 길이 얼마? 1. 높이 얼마? 그럼 요거에 대한 면적은 4분의 1인 거 알아. 이게 P지. 네. 됐어? 근데 얘는 3번이나 2번 일어나야 되잖아. 그 문제가 지금 독립시행이라고까지 말을 해줬으니까 이 문제는 통계를 이용한 역시 독립시행 확률 문제야. 어렵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 몇 번 중 몇 번? 3번 중 2번. 그럼 얘 4분의 1이 2번 일어난 거죠? 그럼 4분의 3은 몇 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됐어? 오케이? 그럼 게임 끝난 게 우리는 요거 정리한 게 답이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말장난치는 문제도 있는데 봐봐. 이때 중요한 거는 이 문제에서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랑 엮여있다가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으로 본다면 요것만 중요한 거죠. 요거. 알겠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뭐가 제시된 문제야? 말해줘. 함수의 그래프가 제시된 문제고 그 다음에 책에 나는 136쪽에 기본 2번으로 갈게요. 자, 이 문제가 이제 뭐냐면 그거야. 무슨 말이냐? 자, 문제가 이래. 자, 써있어. 뭐라고 써있지? 자,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x의 범위가 여기 와봐. 뭐래? 어디서 어디래? 0에서 3이야. 우리가 이 연속 문제를 풀 때는 있잖아, 얘들아. 여기 봐. 뭐 어떤 상황이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 범위를 무조건 체크해야 돼. 근데 이때 문제는 뭐라고 써놨어? x가 1보다 작은 확률이 x가 2보다 작은 확률이 방정식의 2분이래. 그럼 얘는 방정식이 6x 제곱에 마이너스 얼마니?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막 보면 막 이 방정식의 두근이 확률이니까 막 두근두근 거려. 여기 컨텐츠 하나 나오네. 이쪽을 딱 보면은 언짢아져. 그럼 우리는 게임 끝난 게 확률 밀당수를 대충 그려. 근데 우리 이 확률 밀당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함수에 대한 얘기는 한 마디도 없잖아. 그죠?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확률 밀당수는 그러니까 연속에 대한 모든 문제는 그래프로 푸는 거야. 대충 도식하는 거야. 그럼 나는 일단 뭐 그냥 아무렇게나 할 거면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건 좀 너무 아무렇게나 하니까 이 정도 느낌? 언더스탠? 네. 그럼 여기가 얼마야? 3인 거고 그래? 네. 1은 어디 있어? 뭐 요쯤 어디 있겠지 이 찐따들아. 그럼 2는 어디 있겠어? 요쯤 어디 있겠지. 그럼 얘가 1보다 작다는 것은 봐봐 x가 1보다 작다는 것은 원래 이 x의 시작이 어디니까? 0이니까 그 말은 이 말과 똑같은 거야. 괜찮아? 네. 근데 얘가 지금 뭐야? 2보다 작다는 것도 이것도 어차피 스타트가 0이니까 결국 2 얘기지 그치? 근데 이 놈이 이거의 두근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1까지 확률이면 요거잖아. 그럼 2까지 확률이면 요거니까 당연히 2까지 확률이 어때? 더 크겠지. 네. 근데 내가 여기는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는 2의 3에 1, 1의 마마니까 맞아? 네. 2분의 1과 3분의 1 나오는데 당연히 우리 그럼 더 작은 3분의 1이 누구야? 이걸 거고 더 큰 2분의 1이 누구야? 이거겠지. 근데 마지막에 물어본 게 뭐였어? 1에서 x가 2까지 맞아? 네. 맞네. 그럼 끝난 게 우리가 문제가 물어본 확률은 어디야 그러면? 여길 얘기한 거 아니야? 네. 그럼 나는 여기 이 전체 확률에서 이걸 빼주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얘는 얼마에서? 얼마를? 얼마야?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게 그래프가 없는 문제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얘기하는 연속 확률 변수에서 그래프가 없는 문제는 기억해. 문제는 이거야. 특별한 조건을 줬어. 그럼 그 조건에 만족하게끔만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근데 그 모양이 어떠냐는 별로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 제일 완만한 색으로 그리면 되는 거야. 선생님 근데 만약에 제가 주책 맞게 그냥 저는 너무 이렇게 짜증나서 그래프 이렇게 그렸어요. 뭐 상관없어. 오케이? 어떻게만 안 그리면 돼. 이렇게만 안 그리면 돼. 이거는 너무 자각이 없는 새끼. 그렇지? 무조건 이 위쪽만. 얘는 왜냐 이 문제는 특별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이거는 만족을 해줘야 되겠지 얘들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뭘 안 돼? 18 이거에서 이 면적 1이라고 하면 끝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이야기하는 문제 이 연속 쪽은 나중에 수능장에서 이런 문제 만나면 웬만하면 다 맞춰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 기본 내용을 통해서 문제 경험을 좀 쌓는 게 중요하다 해서 책에 나와 있는 발전 1번 131쪽 그리고 발전 4번 그리고 137쪽에 발전 9번 이렇게 세 문제를 지금 풀어볼까 얘들아? 자, 안 풀린 문제가 뭐야? 너? 있어? 9번 딴 거는? 못 풀었어? 풀었어? 9번은 얘들아 아유 잠깐만 겁을 먹지 마. 자 마이너스 2에서 어디까지야? 일단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 모든 연속의 문제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 사실 엄청 중요한 거긴 한데 그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는 웬만하면 다 그래프로 푸는 거야. 근데 여기는 얘는 지금 문제에서 확률밀도함수에 대한 그러니까 확률밀도함수가 주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하지만 조건이 하나 나왔어. 일단 정역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야? 마이너스 2에서 4까지야. 그러면 여기는 이 함수 확률밀도함수의 y는 fx는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2에서 4까지만 잘 보면 돼. 맞아? 그런데 얘가 말한 거는 조건이 f의 1-x가 f의 이걸 만족한다 그랬고 그러냐? 그 다음에 1에서 3까지 확률이 3에서 4까지 확률이 2배고 0에서 1까지 확률이 4분의 1일 때 0에서 3까지 확률을 구해라 이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일단 딴 거 다 됐고 여기는 이 말 뜻이 뭐야? 소영아 뭐라고? 아니에요? y축대칭은 아니지. 선대칭은 맞지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아래 걸 더해. x가 지워졌지? 그럼 얘는 대칭이야. 그런데 안에 걸 더하면 얼마 나와? 그 절반의 대칭이라고. 그럼 안에 걸 더하면 2니까 2의 절반 얼마야? 그러니까 이 말은 x는 1의 대칭이란 얘기야. 언더스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x는 1이라는 선은 여기 x축이 있고 봐봐. 요쯤 어디가 1이라고 치자. 괜찮아? 그럼
그럼 얘는 우리가 지금 그리는 그래프는 1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과 이쪽의 그래프 모양이 어때? 같아야 돼. 근데 얘는 지금 어디서 출발이지 얘들아?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해서 그래? 네. 얘는 어디서 끝나? 4. 4에서 끝나. 그럼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3이니까 아 완전히 이거의 대칭인 놈이 돼야 돼. 그치?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이런 선대칭 도형에 가장 만만한 놈이 누구야? 이차함수잖아. 그러니까 이차함수 형태로 그리면 되는 거지 그냥. 그냥 나는 그냥 대충 잘은 모르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 뭐 문제 있어 없어? 없어요. 전혀 없지. 그럼 우리는 아 여기가 마이너스 2고 봐봐 여기가 4인 거야. 그러면 우리는 1을 기준으로 이 모양과 이 모양이 똑같으니까 넓이가 똑같지. 근데 문제 조건을 준 걸 잘 봐. 그래서 얘는 여기다 표시를 하는 거야 얘들아. 그럼 이 표시가 어렵냐 쉽냐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가 뭐야? 결정되는 거지. 그럼 일단 봐 1에 3이면 3이 이쯤 어디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가 1이잖아. 그게 3과 4 사이 면적의 2배니까 야 끝났어. 이 면적이 맞아? 어떤 면적이야? 이 면적의 2배라는 얘기 아니야? 네. 아니 말고 이거지? 네. 봐봐. 그럼 우리는 여기를 만약에 A라고 하면 이 면적은 2A가 돼야 돼. 근데 이 둘을 더한 게 얼마라고? 2분의 1이지. 왜냐면 전체 면적이 1인데 얘는 여기 대칭이니까 0.5, 0.5일 거 아니야. 그럼 3A가 얼마야? 2분의 1 나와서 오케이. A는 얼마? 6분, 이걸 알았어 내가. 그럼 우리는 여기는 이 부분의 면적이 얼마야? 6분의 1이고 아 여기는 이 부분의 면적은 얼마지? 그래 6분의 1란 얘기야. 근데 또 얘는 웃긴 게 0과 1 사이니까 0과 1은 어디야? 얘가 1이면 0은 이쯤 어디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이때 이 면적이 얼마라고? 그래 4분의 1이라고 문제 줬잖아. 근데 문제가 여기서 어디서 어디까지? 0에 3까지 확률을 구해라 이거지? 네. 그럼 봐봐 얘들아. 그럼 0에 3까지 확률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면적 아니야? 맞습니다. 그럼 이 둘을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시험 결론도 어떻게 돼? 4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얘는 12분의 5가 되겠네. 됐어? 어? 12분 7. 아 7. 됐어? 네. 그냥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이항포도 그럴 텐데 이 확률밀도함수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니까 이건 복습을 잘해봐야 돼. 알겠지? 네. 오케이?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오늘 배운 거 빨리 한번 정리하면서 관련 문제도 지금 풀어. 1번도 질문하면 안 돼요? 어? 1번도 질문하면 몇 페이지 1번? 131에 131에 131번 1번? 네. 안 되겠는데? 싫어. 자, 봐. 1번으로 가봐.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 얘들아. 너네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 줄 알아? 지금 이과 애들은 지금 뒤져 지금. 왜냐면 지금 이과 애들은 그래프 계형 들어갔거든. 응? 그러면 이거 얼마나 지금 행복한 거야. 대충 답. 근데 이과 애들은 지금 우리가 뭐 어떤 그래프를 그리냐면 나중에 이제 너네도 배울 건데 수학에는 이라는 게 있어. 뭐라고? 2. 원래 이거의 정확한 플레이밍은 익스포넨셜이라 그래. 그래서 2.7 정도의 무리수야. 근데 문과도 요거를 배우긴 해. 살짝 터치하는 느낌으로. 언더스탠? 근데 문과는 얘를 미수로 하는 지수함수가 나와. 근데 여기다가 2차 함수를 곱해서 뭐 이렇게 할까? 뭐 2x 이런 걸 곱해서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럼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면 대충 뭐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나와. 그냥 여기서 우리 막 최대 최소도 구하고 교점 매개수도 하고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에이씨 그걸 좋아하네. 통분해요 뭐 이런 얼마나 행복한 거야. 그치? 그리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문과가 언제나 이과보다 못하리란 보장은 없는 거야. 단 문과가 이과를 이기려면 최소 이과 애들보다 4점짜리 하나 더 맞춰줘야 돼. 그래야 이길 수 있어. 언더스탠?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어 없어? 충분한 게 미적 9문제와 8문제 9문제? 8문제? 헷갈려 씨발. 8문제 그치? 네. 확통 8문제는 그 푸는 속도가 달라 얘들아. 미적 8문제 제대로 풀려면 몇 분 걸려? 40분 걸려. 3, 40분. 확통 8문제 제대로 풀려면 1, 20분이면 충분해. 거기서 10분 이상의 차이가 남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든 그걸 확보해서 어디에? 공통에 써놓을 수 있어야
너네가 이과 애들이 이길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얘들아. 오케이? 충분해. 그래서 뭐 이거 대칭, y축 대칭 이런 것만 안 하면 돼. x는 1의 대칭인데 이렇게 나와야지. 파이팅. 자, 그래서 여기 1번 문제 보면 발표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좋고 행복하고 뭐 그래. 자, fx가 뭐래? 일단 a 곱하기 1 마이너스 x 언제? 0에서 1까지. 자, b 곱하기 x 마이너스 1 언제? 1에서 2까지.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지금 이 무렵에 이과 애들은 막 아까 얘기한 막 이차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뭐 지수함수보다 이차함수 뭐 이런 걸 막 그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도야 직선이야. 직선은 우리 언제 배웠어? 중학교 때도 배우고 고1 때도 배우고.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한 게 뭐냐면 0에서 어디까지? 1까지 1에서 2까지 끊어졌잖아. 그럼 얘는 우리가 이거야. 뭐 예쁘게 그릴 필요도 없어. 근데 이때 문제가 물어본 건 어디에서 어디까지 확률이야? 1에서 2까지니까 여기가 중요한 거네? 그 6분의 A라 그랬잖아. 그때 뭘 구하래? A, B를 구하는 거야. 그럼 얘는 여기서 얘들아 1에서 X가 2까지 확률이 얼마?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나는 이제 그래프 그려야 되는데 0에서 1까지는 이거 따라가지? 네. 어떻게 그려? 뭘 어떻게 그려? 여기다 0 넣어. 그럼 얼마야? A. A지. A? 여기가 A. understand? 네. 여기다 1 넣어. 그럼 0이잖아. 그럼 이거지 뭐. 더 어려울 수가 없어. 그럼 이 안에 1 넣어. 0이지? 이 안에 2 넣으면 B야. 그럼 얘는 B 대충 이렇게 해서 여기를 B라고 해. 끝. 그럼 우리가 여기서 A, B를 구하려면 식이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해. 근데 아이고야. 하나 나왔어. 밑변의 길이 얼마? 예. 높이 얼마? B. 그럼 이 넓이는 2분의 B지? 그럼 그 2분의 B가 뭐야? 6분의 A. 6분의 A. 됐어? 그럼 우리는 다시 그럼 이 넓이 2분의 B가 나왔네? 그럼 이 넓이는 얼마야? 여기 밑변 얼마야? 예. 높이 얼마야? 예. 그럼 얘는 2분의 A잖아. 그럼 이 둘을 더한 게 1이 돼야 돼. 맞아? 그럼 얘는 오케이. A 플러스 B가 얼마? 2가 돼야 되네? A는 얼마야? 3B? 끝. 됐어?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 4B는 2니까 뭐 4B 그러면 또 뭐 그리고 싶어요 뭐 해봐. 미술 시간이야? 없죠? 다 책상에 이렇게 올라가. 이쪽 줄 유난히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영어!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주면 돼 얘들아. 너무 겁먹지 마. 그러니까 확통은 니네 머리랑 상관없어 얘들아. 그리고 확통의 장점은 뭐지? 기초가 없어도 돼. 그래도 2차 방정식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3이 할 소리니? 그렇잖아. 하지만 이게 이과보다 훨씬 나은 게 뭐냐면 이과는 미적을 하려면 얘들아 수원 수투를 다 알아야 돼. 수원 수투 중에 어디 한 곳에서 삑살이 나잖아. 그러면 미적을 아예 손을 댈 수가 없어. 근데 문과는 방정식이랑 직선형도 그릴 수 있는 문제 없잖아 솔직히. 나머지는 개수 세는 거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8문제를 확보할 수 있어. 그리고 자 이게 평상시에도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봐봐. 미적 공부하는 시간의 절반의 시간만 투자해도 확통은 충분히 마스터할 수 있어. 그 시간에 너희들은 탐구를 해야지. 이런 시간들을 확보하기가 좋아. 더군다나 탐구도 그렇잖아. 야 사탐이 아무리 어렵다고 과탐보다 어려워? 사탐은 머리가 필요 없잖아 솔직히. 있어야 돼요. 머리 있어야 돼요. 거짓말 마. 뭐야? 탐구 뭐 신청했어? 그래. 뭐 어떤 머리가 필요해? 그냥 뭐 씨발 저쪽 사회는 저러니까 저런 문화다. 아니야? 알았어. 사회문화랑 뭐 했어? 한지? 알아. 한지는 더할 게 없지. 뭐 등고선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내가 얘기했잖아. 선생님 수능 때 자신 있게 하는 큰 문제가 한국 지리 문제였어. 등고선. 미래식으로 40분 동안 풀었지. 그래서 얻어낸 결과로서 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근사값 처리했어. 맞았지. 내가 탐구 사탐 4과목 중에 2문제 맞췄잖아. 그중 하나가 등고선이야. 깔끔했지. 모든 시간에 다 그 문제 하나에 투자했어.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저 새끼 뭘 저렇게 쓰나? 수학 시간인가? 막 이러고 있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 정말 중요한 거니까 복습 열심히 하고 자 남은 시간 동안 정리하세요.